잠깐 들렸어요. 이렇게 그 지금 휴게소에서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고 아니 어째 그렇게 입고 다니냐 이렇게 들어갔다가 보니까 좀 어때요? 남의 옷을 얻어 입은 것 같죠? 네. 제가 요거는 언제 입었던 거냐면 예전에 제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116kg 그리고 106kg 나갔을 때 입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왜 106kg까지 나갔냐면 116kg까지 나가고 저는 이런 2박 3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시작을 합니다. 200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중간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살이 많이 찌게 됐어요. 매일매일 쪘는데 조금씩 쪘는데 매일 찌면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한 8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왜냐면 8년 동안 기업이 멈춰 있었어요. 그 이유가 기업사장꾼하고 싸우느냐고 기업사장꾼한테 뺏겨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8년이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됩니다. 매일같이 조금씩 찌다 보니까 그렇게 찌질 몰랐어요. 그때 입었던 옷인데 제가 그 살이 찌다 보면 여러분들 혹시 살찐 사람들이 보면 비만인 분들이 보면 건강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저도 역시 건강을 좀 잃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밤이 무섭고 여기 그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밤이 무서운 분,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잠을 자다가 수면구호흡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러다가 멈추고 조금 있으면 지가 놀래가지고 숨이 막히니까 지가 눈을 뜨기도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밤만 되면 좀 무서워가지고 야 내가 꼭 자야 되겠나? 왜? 아침에 혹시 못 일어나 버릴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때 저의 이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죠. 아까 보신 이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생겨보냐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거짓말 합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한번 벗어볼까 합니다. 벗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옷이 근데 이게 이 상태로 입고 들어가 있는 건 더 웃기더라고요. 제가 여름에는 더우니까 KTX 타고 이걸 입고 광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한 번은 제주도 갈 때 웃긴 일이 있었어요. 이걸 입고 다니니까 이 안에 뭐 숨겨놓고 나가는 줄 알고 보안대에 걸려가지고 옷 좀 벗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벗었어요. 벗었더니 그 젊은 친구들이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네요. 왜 옷을 이렇게 입느냐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벗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걸 입고 있었을 때 몰랐는데 이걸 벗으면 더 웃긴 거예요. 뭐 영구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바지도 제가 한번 벗어볼게요. 이것도 벗어보라 그래서 제가 한번 벗어봤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벗고 예. 이렇게 벗었더니 그 공항에서 점잖게 생긴 분이 점잖게 입고 다니지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이 모습으로 다닙니다. 저 옷을 입고 왜 그러냐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저의 과거가 늘 이랬던 건 아닌데 2007년도에 기업사장분을 만나면서 회사를 뺏기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때 2014년도까지 조금씩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하고 이게 8년 전이에요. 얘가 형 같아요? 얘가 형 같아요? 요놈이 형 같죠? 8년 동생이에요, 얘가. 동생인데도 어떻게 보면 얘가 형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충격을 받게 되냐면 2014년도에 생생정보통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 생생정보통이 있죠? 네. KBS인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식당에 갔는데 이게 우연찮게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하도 잘못 기다려갖고 공평하게 싸우지 말고 먹고 싶은 대로 먹자.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여기 왔을까요? 이때 보면은 횟집에 갔는데 소고기하고 같이 나오더라. 그래서 한 친구는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고 한 친구는 회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인터넷에 쳐보니까 여기 같이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 먹다가 생생정보 통해 그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3주 정도 있다가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서만이 본 놈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저라도 한 번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왜? 설마니 내가 얘를 하고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근데 주위에서 우리 애들이 아빠 나왔다고 하는 바람에 충격을 받게 돼요. 얘들 아빠가 얘야? 그리고 거울 속에 가서 살짝 봤어요. 똑같은 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옷은 지금도 있어요. 매일 입어봐요 제가. 지금 입어보면요 이 당시에 그 반팔이었어요. 지금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무슨 그 잠옷도 아니고. 저는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게 돼요. 야,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제가 요것도 116kg가 아니고 10kg 뺀 상태에서 지금 팬이 나온 거예요. 106kg에 나온 겁니다. 근데 무엇이 바뀌었냐면 이 당시에 저는 늘 잠잘 때 수면무호흡 기본이고요. 운전을 할 때 제가 대전까지 한번 내려가면요. 다른 분들은 한 3시간이면 갑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서울에서 좀 빠르신 분은 한 2시간 반 정도 휴게소에서 좀 덜 쉬시는 분들은 저는 한 번 내려가면 5시간 걸려야 돼요. 왜? 가다가 휴게소에서 무조건 제가 30분 정도 잠을 자고 가고 이렇게 잠을 안 자고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다음 휴게소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야 돼요. 이렇게 뇌의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혈압은 제가 202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은 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통풍약은 남성분들은 통풍약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통풍약을 제가 기본적으로 늘 따라야 되고 이거는 기본적이었죠. 이 동시에 안 그러겠습니까? 더 이상은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이제부터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드시는 제가 그 칼로트 방법 마시면서 매일같이 어금니를 물고 매일같이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제가 그 당시에 동두천에 살았었는데 거기 동두천 뒤에 보면 칠봉산이라고 있어요. 칠봉산이 봉우리가 7개라고 했는데 세상에 7개의 봉우리를 제가 못 올라갑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올라가다가 내려온 적도 있고 동네 아주머님들하고 함께 올라가다 보면은 아주머님들은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저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배가 이러니까 허리가 40 이상 나갔으니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세상에 첫날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그랬는데 15일 지난 다음에 밥 한 끼도 안 먹고 이거만 마시고 제가 45일 내가 매일같이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15일 지난 다음에부터는 매일같이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리고 45일 동안 제가 예방 마시고 뛰어 올라갔는데요. 요게 체지방이 1kg예요. 체지방이 1kg인데 요게 몇 개가 빠져나가냐면 31개가 빠져나가요. 31개가 빠져나갔는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31개가 어디 있는 게 나았을까요? 배, 옆구리, 내장 속에 있는 지방. 제일 중요한 건요. 혈관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혈관에 이게 있는 거예요. 고지혈증 드시는 분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빠져나가고 아니 혈압약을 지금 안 먹고 있어요. 고지혈증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통풍약을 안 먹고 있어요.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더란 얘기예요. 31개가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45일 동안 어떻게 이것만 먹고 뛰어다닐 생각을 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시작한 지,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가 2박 3일 시작한 지가 지금 23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럼 23년 동안 한 달 동안 이것만 먹고 뛰어다니는 사람도 봤고요. 3개월 동안 이것만 마시고 뛰어다니는 분도 봤어요. 6개월 동안 이것만 마시고 뛰어다니는 분도 봤어요. 근데 저는 6개월 동안 같이 돌아다니진 않았는데 그분 말로는 6개월 동안 이것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5일을 이것을 자신있게 이것만 마시고 뛰어다닌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더 건강해졌고 더
뻔뻔스럽게 잘생겨졌고 뻔뻔스럽게 더 이쁘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45일을 저는 음식을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안 먹었어요. 굶었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30일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질나신 분은 열받아갖고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일만 아무것도 안 드시면 어때요? 산에 올라갈 힘도 없고요. 숟가락 들 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만 마시면서 세상에 45일을 뛰어갔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깜짝 놀랄 거는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 45일 만에 이러지 참 놀라울 정도의 이런 과거로 저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친구를 한번 소개할게요. 자, 이 친구가 얼마 전이에요. 10월 3일날 이 모습 이 당시에 126kg 정도 갔다가 오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10월 3일이니까 지금까지 지금 정도면은 약 60일 됐죠. 네. 50일 되는 날 저한테 카톡이 딱 날라오더라고요. 이 모습은 50일 동안 얘만 먹고 뛰어다닌 거예요. 5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얘만 먹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걸을까요? 하루에 세상에 50일 동안 하루에 7시간을 걷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7시간을 아침에도 걷고 저녁에도 걷고 아침에 걸어온 숫자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2만 보. 저녁에도 갔다 온 거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2만 보 이상. 이거를 매일같이 한 거예요. 매일같이 한다. 왜? 116kg에서 이 당시에 왜냐면 86kg인가? 이때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매일같이 50리를 걷다 보니까 매일 동네를 도는 데를 계속 걷다 보니까 이것도 지겹대요. 자기가 매일 보는 경치를 갖다가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본인이 마음을 먹고 그제부터예요. 그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이대로는 강원도 이 친구가 횡성에 지금 살고 있어요. 홍천만 계속 돌다 보니까 지겹대요. 이제 이거를 가방에 메고 부산 기장까지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요일이 어제죠? 네. 어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횡성을 34km 걸어서 횡성에서 1박을 하고 지금 좀 아까 전화 왔어요. 원주에서 또 지금 도착을 했고 1박을 하고 내일 제천에 가서 1박을 하고 걸어서 이거만 마시고 배낭을 메고 그리고 거기서 담양으로 넘어가서 또 1박을 하고 영주로 가서 1박을 하고 세상에 이렇게 해서 부산 기장까지 출발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새벽에 낮에 저한테 이거 들고서네 카톡을 딱 찍어 저한테 보낸 거예요. 횡성길 한번 볼까요? 126km 출발한 거예요. 홍천에서 횡성 34km 모텔까지 갈 거 다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횡성에서 오늘 원주까지 간 거예요. 벌써. 내일 아침이면 원주에서 제천까지 가요. 32km. 그 다음날 제천에서 담양 27km. 담양에서 영주. 세상에 어떨 때는 41km까지 가요. 안동에서 의성까지. 이게 부산까지 세상에 이게 약 500km 정도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요 천리행군을 했을 거예요. 군대 때 뭐 이렇게 배낭 메고 완전 군장하고 천리행군을 했을 때 천리가 넘는 거예요. 1200리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혼자 옆에 누구도 없어요. 혼자 가면서 본인이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정말 지금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것만 마시고 세상에 부산 기장까지 그 네가 왜 그걸 했나느냐 했더니 지금 이태원 참사 애도와 고통 그분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래요. 함께 느끼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번 가야 되겠다. 음식을 일절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음식을 안 먹고 이것만 마시고 지금 출발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여러분 참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이 친구의 목표가 몇 킬로냐면 66킬로예요. 126kg에서 66kg면 놀라울 정도로 이번 달 안에 본인의 66kg를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부산 기장 가면은 거의 66kg가 찍지 않을까. 제가 요번 24일 날 부산 기장에서 만나야 했어요. 부산을 갈 테니 거기서 기장이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다니까, 야,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어저께 잔뜩 먹고 오자. 잔뜩 드신 분이 계시고, 그것도 여기 또 오시다가 휴게소에서 들려가지고, 야, 아무것도 안 먹는데, 야, 잔뜩 먹고 와. 잔뜩 이렇게 드신 분이, 지금 운동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요. 미소를 살짝 띄우는 분들도 거의 다 그러고. 왜? 2박 3일 동안 안 먹으면 허기하는 줄 알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가실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가실 분이 없다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바로 오늘 2박 3일에 스타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2박 3일에 혹시 내가 안 먹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다라는 것만 알고 지금 시작을 했다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이 30 먹은 총각이에요. 근데 나이 30에 126kg라고 하면 제가 여자라면요 그걸 안 쳐다보겠어요. 제가 여자라면요 126kg 힘들어요. 만나기야. 그래서 본인도 순간 이제 느껴가지고 이게 멋진 모습으로 아마 다음번 행사 때는 그 친구가 이 앞에 와서 체험 사례를 직접 할 겁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한 가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아니, 왜 도대체 지금 여러분들 공복이라는 거, 음식을 안 먹는다라고 하면 굶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공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복 중이다. 공복은 뭐냐? 음식을 드시고 보통 약 8시간이 지나면 공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음식을 드시면 위에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요. 왜 머물러 있냐면 잘게 쪼개기 위해서. 그리고 소장으로 내려가요. 간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소장에서 약 한 6시간 정도. 그러면 총 한 8시간 정도 소장까지 있다가 나머지를 어디로 가냐? 똥 창고로 싹 보내요. 대장으로. 이걸 똥 창고라고 해요. 대장으로 싹 보내면 소장이 비어있는 것보다 공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복을 오늘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언제? 시간을 못 잴 것 같으면요 몸에서 꼬르르 소리가 날 때, 글레린이 나와서 꼬르르 소리가 날 때, 아, 이때부터 공복이구나 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공복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공복을 길게 하면 좋을까? 짧게 하면 좋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한 150년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구에 한번 태어났는데 빨리 돌아가신다고 해서 누구 하나 꿈쩍하네요. 죽고 나만 억울한 거야. 솔직히 다음 세계 또 올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에 안 옵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 한 번 왔는데 아직도 건강하고 150살까지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빨리 돌아가신다래?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죽어야지 정말 죽으면 어떡하려고 자꾸 그래요. 다 듣고 있어요. 내 몸은요. 이야기면 150살까지 살아야 돼요. 150살까지 사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 150살 넘게 살 것 같아요. 이유는요. 만약에 나한테 다가올 질병을 미리 알려맞춘다고 해요. 세상에 3년 5개월 있다가 뇌에 치매가 올 것 같습니다. 미리 알려주면 지금부터 치매가 안 오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지금 기억력 여기 안 좋으신 분들이 있죠? 기억력이 작년 같지 않고 5년 전 같지 않고 이런 분들은 20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보면 기억력이 안 좋아. 지금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리모컨이 어디 있나 핸드폰이 어디 있나 찾아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20년 있으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기억력이 다 더 안 좋으면 치매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미리 나한테 질병을 알려주고 아니 앞으로 6년 있다가 간이 붓기 시작합니다라는 거 갖다 미리 알려주면 지금부터 간이 안 붓게 만들어주고 간에 좋은 거 드시면 되잖아요. 간에 부담이 안 가게 만들고 간을 좀 씌워주게 만들고 이처럼 미리만 알려준다 그러면 여러분 150년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어떤 이 의사를
소개해 주려고 왔어요. 그렇게 내 주위에 의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로 갔죠?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어때요? 척추 아프신 분은 척추 병원에 가가지고 혹시 뼈가 문제가 있나 요거만 봐줘요. 그분이 척추 의사 되시는 분이 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종양이 올 것 같습니다. 알려주나요? 안 알려줍니다. 내과는 내과 의사만 알려줘. 신경과는 신경과 의사만 알려줘요. 외과는 외과 의사만 알려줘요. 전부 다 담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그 의사분이 나한테 다가올 질병을 알려주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죄송하지만 다가올 질병을 알려주진 않고 지금 아프면 가더란 얘기예요. 아프면 가는데 어떤 의사님은 어떤 병원에는 고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못 고쳐요. 못 고치는 왜? 병중에 의해서 못 고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시 수술을 했다가 다시 덮어요. 덮어놓고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편하게 이제 정리를 하세요.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냐? 그 위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있는 의사는 병원에 있는 의사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오늘 그 의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주위에 의사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 내 주위에도 내 몸속에도 내 주위에도 의사가 있는데 똘똘한 의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미역 갖다가 아마 다 추억이 있을 거예요. 목욕하다가 할아버지, 아버지 그 심부름 갔다 오다가 논두렁에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미역 갖다가 개울에서 넘어진 적이 있고 아니 그다음에 팔이 이렇게 상처가 난 적도 있고요. 무릎이 상처가 난 적이 있어요. 이럴 때 집에 엄마 울면서 우리 어릴 때 집에 오면 엄마가 여기다 뭐 발라줬어요? 된장 발라줬어요.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된장 발라주시는 분이 없어. 그리고 또 어릴 때 여기 또 뭐 발라줬을까요? 그 빨간자 아까님께 아까님께도 발라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안 발라줬어요. 안 발라줬는데 지금 보니까 낫나요 안 낫나요? 다 낫단 말이에요. 된장이 낫게 한 것도 아니고 아까 집게 낫게 해준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다 낫어요. 안 발랐는데 누가 낫게 했냐 얘기예요. 내 몸에 의사가 낫게 해준 겁니다. 내 몸에도 의사가 있어요. 오늘 그 의사를 제가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몸속에 의사가 있어? 그래? 그러면 이야기는 똘똘한 의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바보 같은 의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똘똘한 의사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한번 우리 볼까요? 다 같이 지나가다가 넘어졌다가 한번 볼게요. 기분 나쁘게 넘어졌어요. 다 같이. 똑같은 부위에 넘어졌네. 똑같은 부위에 상처가 있네. 똑같은 부위만큼 상처가 났어요. 똑같이 피가 나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똑같은 날 아물어야 되잖아요. 너도 그날 아물고 나도 아물어야 돼. 근데 안 그래요. 가만히 봐봐요. 누구는 3일 만에 아무시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일주일 돼도 아물지 않아요. 어떤 분은 한 달이 돼도 아물지 않습니다. 똑같은 부위에 상처가 난대요. 왜 그럴까요? 몸속에 똘똘한 의사가 있는 분은요 3일 만에 고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바보 같은 의사가 있잖아요. 이틀 고치다 말아. 이틀 고치다 말아. 이틀 고치다 말아. 이러다 보니까 한 달까지 갑니다. 이렇게 몸속에 있는 의사가 똘똘하면 빨리 고치는데 바보 같은 의사가 있으면 워킹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장수하고 싶다면 뭐라고 써있죠? 먹지 말고 걸어라. 장수하고 싶다면 먹지 말고 걸으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질병이 올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봐요. 공복에 걸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공복에 걸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럼 이 책이 왜 전 세계에 근데 베스트셀러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을까? 공복이 뭐길래 공복이 최고의 약이라 그래고 공복이 명약이라 그럴까? 도대체 공복이 뭐길래?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2박 3일 동안 공복을 해놔요? 공복을 안 해놔요? 공복을 하는 거예요. 음식을 딱 뜯는 거는 공복이라는 얘기죠. 2박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내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럼 공복 8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혹시 성장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뭘까요? 우리 어린아이도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우리도 나와요. 근데 어린아이는 성장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조금 나오고요. 어린아이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어디로 갈까요? 키 크는 맞아요. 키 크는 데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빨리빨리 키 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나이 때 또 나오는데 우리는 혹시 제가 여쭤볼게요. 작년보다 혹시 키가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작년보다 커지셨습니까? 안 커졌죠? 아니 성장 호르몬이 조금 나오면 조금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한다? 왜 안 커지냐면 뇌가 고장난 부위가 많아가지고 뇌를 복원해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키가 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러죠. 야 무슨 얘기야? 나는 뇌가 멀쩡한데. 아니에요. 지금 기억력이 안 나시는 분 5년 전하고 지금하고 기억력이 잘 안 나시는 분 뇌가 잘못된 거야. 어? 그리고 지금 혹시 아침에 리모컨 찾으러 다니시는 분 뇌가 잘못된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전부 거길 갖다가 고치러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뇌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뇌에는 신경세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경세포. 신경세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신경세포가 몇 개가 있냐면 사람마다 1000억 개가 넘게 있습니다. 1000억 개. 한번 해볼까요? 1000억 개? 1000억 개. 굉장히 많이 있죠? 네. 1000억 개가 이 안에 넘게 있는데 얘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기억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100억 개에서 200억 개가 죽으면 지금 형태로 기억력이 잘 안 나는 거예요. 200억 개, 300억 개가 죽으면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 리모컨 찾으러 다니고 핸드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점점 주위에 보면요. 우리가 알츠하이머 들어보셨나요? 네. 알츠하이머 들어보셨죠? 네. 인지장애. 치매 가기 전 단계. 인지장애. 조현병 들어봤죠? 갑자기 성격이 불같이 했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그리고 조울증. 혹시 이 안에 우울증 있는 분 있나요? 우울증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도 고도비만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치매도 포함이 돼요. 이분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를 봤어요. 왜 이럴까 도대체가 왜 우울증도 있고 왜 치매도 있까? 왜 치매도 있나? 그리고 왜 조현병도 있나를 봤는데 정상적인 사람하고 딱 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성장으로는 이 신경세포가 점점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00억 개에서 200억 개가 죽으면 지금처럼 기억력이 잘 안 나는 거예요. 300억 개, 400억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조현병이 생기고 500억 개, 600억 개가 죽으면 알츠하이머가 생기고 600억 개, 700억 개가 죽으면 갑자기 우울증도 생기고요. 700억 개, 800억 개가 죽으면 얘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700억 개, 800억 개가 죽으면 그게 바로 치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죽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그럼 얘가 왜 죽냐 이거죠. 지금 밖에 이렇게 보시면 요런 나무가 많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 나무가 자라는데 여름에 그 태양볕에 그 가물었을 때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빨라 죽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다가 비타민, 미네랄, 거름을 많이 주고 비료를 주면 풍성하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이 신경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거는 거름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름을 줘야 되는데 그 거름 이름을 뭐라 그러냐? 바로 영어로 BDNF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BDNF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좀 어려워요. 뇌, 유계, 신경, 영양, 인자. 좀 어렵죠? 그러니까 편하게 내가 단백질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가 비료와 물과 거름을 갖다 대신하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신경세포에 영양분 공급을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지금 기억력 안 좋으신 분들은 누가 없어서 그렇다? 누가 죽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왜? 이 영양분 공급을 안 하니까 BDNF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얘가 많이 있으면 영양분 공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참 신기해요. 그럼 BDNF라고 하는 이 의사, 저는 얘를 갖다가 의사라고 표현합니다. BDNF라고 하는 의사는 언제 많이 나오냐? 오늘 잘 오셨어요. 얘는 걸을 때 많이 나와요. 운동할 때. 운동을 갖다가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내가 정말로 걸을 수 있을 만큼 매일같이 걸으셔야 돼요. 걷기 시작하면 BDNF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신경세포에 영양분 공급을 하기 시작해서 얘가 영양분이니까. 그리고 BDNF는 언제 많이 나오냐면 얘가 바로 공복 8시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많이 나올 때가 공복 48시간이 되면 지금보다 350%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공복을 길게 하면 좋을까요? 짧게 하면 좋을까요? 길게 하면 좋은 거예요. 2박 3일이 아니고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오래 하세요. 열흘 동안 했다가 한 끼 드시고 또 열흘 동안 했다가 기억력이 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어떤 선교사분한테 핸드폰으로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그분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해봤대요. 한 달 동안 해봤다.
근데 저한테 문자가 온 게 뭐냐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얘를 잔뜩하지 않는 거야. 가냐면 얘만 먹고 있대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기억력이 점점 좋아진대요. 선교 활동을 하면서 공복을 갖다가 계속 하면서 계속 다니신 거야. 선교 활동을 하냐고.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아지신다는 거예요. 이 문자를 받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BDNF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공복에 많이 움직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 공복은 명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복을 그냥 생으로 굶으면 안 돼요. 왜? 그래 좋아. 그럼 나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생으로 굶을래? 그럼 3일만 굶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밖에 나갈 힘도 없어요. 근육이 각질병이 생겨가지고 근육이 쫙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뇌가 펑크가 나가기 시작해요. 그냥 생으로 굶으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골병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으로 굶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DNF가 어떤 일을 해라 볼게요. 요게 신교세포입니다. 신교세포인데 한쪽은 나무, 이게 생로병사에 나온 겁니다. 300개 특집에 나온 거예요. 한쪽에는 나무가 앙상하죠.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풍성하죠. 차이가 뭘까요? 여름에 가물었을 때 물을 주고 안 주고, 비료를 주고 안 주고, 거름을 주고 안 주고, 주고 안 주고에 의해서 빼짝마다 죽기도 하고, 이 BDNF 갖다가 주고 안 주고에 의해서 신경세포는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 내 몸속에 있는 의사, BDNF라고 하는 의사가 공복 8시간인데 되면은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복이 음식을 드시잖아요. BDNF 다시 들어가요. 왜? 공복 8시간이 되면은 다시 나와야지.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음식을 보통 몇 시에 드시고 오셨나요? 여기 오시기 전에 한 12시 정도 드셨나요? 네. 그러면 공복이 되려면 저녁 8시 정도 되면 공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 BDNF가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야, 그걸 네가 뭐로 입증하래? 한번 여쭤볼까요? 아침이 상쾌할까요? 점심이 상쾌할까요? 저녁이 상쾌할까요? 아침이 상쾌한 게 왜 그런지 알아요? 공복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녁에 보통 몇 시에 음식 드시죠? 8시에 드신다고 볼 때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새벽 4시면 이제 공복이기 때문에 BDNF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상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상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찌뿌둥해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새벽 1시에 라면에다가 찬밥 말아서 드신 분들은요 찌뿌둥한 거야. 밤에 음식 새벽에 드시고 주무신 분은 왜? 공복이 아니기 때문에. 점심 한번 드시면 어떤지 알아요? 점심 한번 드셔봐봐요. 점심 드시고 나면은 굉장히 나른하고 피곤하고 하품 나오고 대청 마루 위에서 한숨 주무시다가 15분 정도 되잖아요. 들녘에 나가시면 되잖아요. 왜? 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복이기 때문에 공복이 아니고. 그래서 공복에는 BDNF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공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억력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공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복 8시간이 되면 바로 BDNF라고 하는 의사가 나와갖고 나를 갖다가 더 젊게 만들어주기 시작한다. 기억력을 돌아오게 만든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공복 9시간이 될 거예요. 9시간이 되면 어떤 의사가 나오냐면 바로 시루트인이라고 하는 의사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루트인. 의사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속에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잠자고 있어요. 머리에서 흔들어 깨워야 돼요. 얘는요 지금 자고 있어. 얘는 자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염증이 많이 있는 분들 병원에 갔더니 염증약을 줬는데 염증 수치는 안 떨어지고 많이들 그래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염증 수치는 안 떨어지네요. 통증은 없어졌네. 통증 완화되면 좋은데 세상에 왜 안 떨어질까요? 염증 있는 분들은요 탄수화물, 지방, 당을 드시게 되면 안 떨어지는 거야. 얘는요. 근데 참 신기하게 몸속에 시루트린 의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얘는 공복 9시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얘는 어떤 의사냐면 회춘 의사예요. 여러분들은 젊게 만들어줍니다. 10년, 20년 젊어지면 어때요? 좋지 안 좋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회춘 의사기도 한데 얘는 여러분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라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활성산소가 뭐냐면 나쁜 놈이에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얘는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찌꺼기 얘가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가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활성산소는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공기 중에 산소가 많이 있잖아요. 산소를 안 마시면 내가 이 세상과 이별을 합니다. 2분 3분만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공기를 안 마시게 되면 이처럼 산소는 꼭 입에 들어가면 좋은데 산소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산소는 어떤 일을 내냐면 모든 걸 갖다 부식을 시킵니다. 지금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한 보름 있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다 상하겠죠? 왜 그럴까요? 산소가 달라붙어서 다 부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공기 중에 우주 밖에다가 집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년이 있어도 안 상합니다. 왜?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산소는 모든 걸 부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산소를 100개를 마셔가지고 100개를 내보내면 괜찮습니다. 근데 80개만 내보내요. 그러니까 20개가 어디 있을까요? 오장육부에 달라붙어가지고 오장육부에 달라붙어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음식을 부식시키는 것처럼 오장육부를 부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나머지 있는 산소를 갖다가 활성산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